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가 같이 볼 자료는 네트워크 기초 및 문제 해결 개요입니다. 이 자료들을 통해서 컴퓨터가 서로 어떻게 정보를 주고받는지, 특히 IT 지원 쪽에서 자주 보는 네트워크 문제들 있잖아요. 그런 걸 어떻게 진단하는지 핵심 원리를 좀 파악해 보려고 합니다. 네, 흥미로운 주제죠. 그렇죠. 자료들 보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얘기가 컴퓨터는 네트워크 안에서 프로토콜이라는 약속을 따라서 대화한다는 거였어요. 그리고 같은 네트워크 안에 있는 컴퓨터랑 얘기할 때랑 저 멀리 다른 네트워크에 있는 컴퓨터랑 얘기할 때랑 방식이 다르다는 점도 흥미롭더라고요. 자, 이걸 좀 더 깊게 들어가 볼까요? 네, 좋습니다. 우선 그 약속, 그러니까 자료에서 계속 나오는 프로토콜, 이게 그냥 규칙이라기보다는 통신을 위한 어떤 표준화된 대화 방법, 그렇게 설명되어 있더군요. 네, 맞아요. 그 설명이 정확합니다. 특히 자료 중 하나에 나온 그림이 인상 깊었는데 같은 네트워크 안에서는 컴퓨터들이 서로를 맥 주소라는 걸로 찾는다고 나오더라고요. 이건 하드웨어에 부여된 고유 번호 같은 건데 아, 맥 주소요? 그럼 약간 주민등록번호 같은 건가요? 비슷한데 이건 기계 자체의 번호에 가깝죠. 같은 건물 안에서 서로 방번호로 찾는 느낌. 근데 이제 다른 네트워크, 예를 들어 인터넷으로 나가려면 그때는 IP 주소가 필요해요. 이건 좀 더 넓은 범위의 주소죠. 뭐 도로명 주소 같은 개념이랄까요? 아시다시피 현대 인터넷에서는 이 IP 주소가 정말 핵심이죠. 아, 그렇죠. IP 주소 없이는 사실상 아무것도 안 되니까요. 그리고 그 IP 기반 통신에서 제일 중요한 약속 묶음으로 자료들이 다 TCP/IP 프로토콜을 꼽고 있었어요. 네, 맞습니다. TCP/IP 환경에서 컴퓨터가 네트워크에 잘 접속하려면 여러 자료에서도 강조하듯이 네 가지 정보가 꼭 필요해요. 첫째는 IP 주소, 그러니까 자기 집 주소죠. 둘째는 서브넷 마스크, 이게 같은 동네가 어디까지인지 알려주는 거고요. 아, 서브넷 마스크. 네. 그리고 게이트웨이 주소, 이건 다른 동네로 나갈 때 거쳐야 하는 문, 뭐 동네 출입구 같은 거예요. 마지막으로 DNS 서버 주소, 이게 www.google.com 같은 이름을 실제 IP 주소로 바꿔주는 전화번호 같은 역할이죠. 이 중에 하나라도 틀리면 인터넷 연결이 안 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그렇군요. 네 가지가 다 중요하네요. 그럼 컴퓨터는 이 복잡한 주소들을 다 어떻게 알게 되는 건가요? 자료에 보니까 자동이랑 수동 방식이 있던데요. 아, 네. 정확히 보셨네요. 대부분은 DHCP라는 걸 써요. 이게 자동으로 IP 주소 받기, 이거죠. 네트워크에 딱 접속하면 그 네트워크 안에 있는 DHCP 서버라는 애가 알아서 필요한 주소 네 가지 세트를 딱 빌려주는 거예요. 아주 편리하죠. 자료에서도 편리하다고 나와 있고요. 네, 저도 집에서 그냥 그렇게 쓰는 것 같아요. 그쵸. 반대로 고정, 스태틱 설정은 사용자가 이 네 가지 정보를 직접 다 입력하는 방식이에요. 보통 IP 주소가 바뀌면 안 되는 서버 같은 경우에 이렇게 쓰죠. 아하, 여기서 이제 IP 헬프데스크 역할이 딱 나오는군요. 저희가 본 자료 중에 문제 해결 가이드라인 부분에서도 이 설정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었고요. 바로 그겁니다. 사용자가 인터넷이 안 돼요 하면 IT 헬프데스크 담당자가 먼저 확인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이 네트워크 설정이에요. 그 IP 컨피그 같은 명령어로 DHCP로 주소를 제대로 받아왔는지 아니면 고정 설정 값이 올바른지 이런 걸 보는 거죠. 물론 자료 후반부에 나온 것처럼 랜선이 문제인지 아니면 무선 연결 설정은 괜찮은지 이런 물리적인 부분도 당연히 체크하고요. 네. 여기서 진짜 유용했던 건 자료에 나온 문제 해결 도구들이었어요. 특히 윈도우에서 바로 써볼 수 있는 명령어들. 네, 기본적인 것들이죠. 예를 들어 핑 명령어. 이건 특정 컴퓨터나 서버한테 너 거기 있니? 하고 신호 보내서 대답 오는지 보는 거잖아요. 자료 예시처럼 일단 연결 자체가 되는지 확인할 때 아주 유용하고요. 그렇죠. 살아있는지 확인하는 거죠. 그리고 IP 컨피그는 방금 얘기한 것처럼 지금 내 컴퓨터 IP 설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싹 보여주는 거고요. 마지막으로 트레이설트는 좀 신기했는데 내 컴퓨터에서 목적지까지 데이터가 어떤 라우터들을 거쳐서 가는지 그 정로를 쭉 추적해서 보여주더라고요. 어디서 막히는지 볼 수 있다는 거죠. 맞습니다. 이 명령어들은 윈도우 기준이긴 한데 리눅스나 맥에서는 조금 이름이 다르지만 비슷한 기능을 하는 명령어들이 있어요. 어쨌든 이런 기본적인 원리랑 진단 도구를 아는 게 자료에서도 말했듯이 IT 지원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그냥 일반 사용자분들도 간단한 네트워크 문제를 파악하는데
꽤 도움이 되죠. 정리해보면 결국 여러분께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? 핵심은 네트워크는 TCP, IP 같은 약속, 즉 프로토콜 위에서 돌아가고 내부 통신은 맥 주소, 외부 통신은 IP 주소로 쓴다는 것. 그리고 제대로 통신하려면 IP, 서브넷 마스크, 게이트웨이, DNS 이 네 가지 정보가 필수고 이걸 DHCP로 자동으로 받거나 고정으로 직접 설정할 수 있다는 거죠.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땐 핑, IP 콘피그, 트레이서트 같은 명령어로 기본적인 진단을 해볼 수 있다는 거고요. 제공해주신 자료들이 이런 점들을 잘 보여줬어요. 그렇습니다. 이 기초 지식이 있으면 단순히 기술적인 걸 아는 걸 넘어서서 인터넷이 안 될 때, 혹시 IP 주소를 못 받았나? 아니면 게이트웨이 설정이 잘못됐나? 하고 좀 더 체계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게 되죠. 그리고 기술 지원 받을 때도 훨씬 더 설명을 잘 알아듣고 또 내 상황을 잘 설명할 수도 있고요. 여기서 근데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만한 게 있어요. 네,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던져볼 질문인데요. 자료들에서 DHCP가 참 편리하다고 했잖아요. 그런데 우리가 이 자동 설정에 얼마나 기대고 있는지 생각해보면 좀 다른 질문이 생겨요. 만약에 병원이나 은행같이 정말 중요한 시스템들이 연결된 네트워크에서 이 DHCP 서버가 대규모로 먹통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? 그런 핵심적인 곳에서는 어떤 종류의 수동 설정 기반 백업 계획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까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.